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이제 복습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 아마 중등 과정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문장 한번 읽고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전자라는 것은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그 다음에 세포 핵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 괄호 안에는 유전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에 보면요, 지금 핵이 나와 있고요. 염색체 안에, 세포 안에 핵 안에 보시면 염색체, 요거 아마 중등 과정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염색체는요, 여기 옆에 한번 가볼게요. 세포 분열 시에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열 안 할 때는 이 염색체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지 않고 실처럼 막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걔네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봤더니요, 단백질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백질을 DNA가 칭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확대해봤더니 이렇게 이중 나선 가닥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DNA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안에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가 있고요.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어떠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떠한 형질에 대한 어떠한 염색체에 대한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자는 핵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건데요. 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단백질에 의해서 어떠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배웠을 텐데요. 단백질의 특성을 얘기했을 때 우리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효소 만든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라는 거 중요하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시에서 지금 사슴 털 색깔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색소, 털 색깔, 피부 색깔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멜라닌 색소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DNA에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멜라닌 합성 유전자가 아니라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 그 생체 촉매인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효소를 만드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멜라닌이 합성이 되겠죠. 그러면 털 색깔이 갈색을 띠는 사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제 털색이 흰색인 애들이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그거죠.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요.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멜라닌 합성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털 색깔이 흰색이 되는 사슴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DNA에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멜라닌 합성도 못 일어난다. 그래서 흰색 털을 띠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거 마지막 여기는 별표 알아서 돼 있는데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우리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종류가 어떤 배열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느냐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여기 가로에 배열 순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우리 고연 입체 구조가 있다고 했죠.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쌤이 별표 친 요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전정보 흐름 나옵니다. 생명 종식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쌤이 조금 대략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핵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단백질 만드는 곳은 어디죠? 앞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리보솜입니다. 근데 리보솜은요, 세포질에 있어요. 핵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까지 가지고 가야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이 될 텐데, 이 DNA는요,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RNA라는 애한테 자기 정보를 복사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복사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RNA는 이제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러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라고 하네 하면서 이제 필요한 아미노산 가져와서 단백질 합성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요. 쌤 이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먼저 써주시고, 왜냐면 DNA 정보 저장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RNA라는 애한테 정보를 복사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리보솜으로 가져가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도 당연히 그 그림이에요. 핵 안에 있습니다. 핵 안에서 DNA가 RNA로 지금 자기 정보를 복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거 생명과학 용어로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됐을까요? 자, 그래서 전사는요, 핵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핵 안에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RNA는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핵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세포질이 되는 거죠. 세포질에서 이제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건데, 이제 단백질을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니까 여기 아미노산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들끼리 이제 합성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번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뭐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요, 요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단원에서는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근데 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DNA는 우리가 앞에서 구조를 배울 때 이중 나선 가닥이고요. 예, 이중 나선이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중 나선이 복사되면 RNA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 옆에 여기 그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에 사용되는 이제 DNA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DNA가 있어요. DNA 두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요, 그 중에 하나만 전사에 이용할 거예요. 요런 가닥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주형 DNA다,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형 DNA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죠. DNA에 이제 주형 DNA를 찾았으면, 주형 가닥을 찾았으면 이제 전사를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 DNA와 RNA가 가지는 염기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요, 염기는 상부결합한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을 텐데, 전사될 때도 상부적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 주형 가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A의 상부는 원래 DNA라면 T가 돼야 되는데 우리 RNA에는 T가 없습니다. T 없어요. 그러면 우리 T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U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C 상부 G 구원인이죠. C 상부 G 구원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이제 A 나왔다. 우리 T 없으니까, RNA T 없으니까 U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전사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DNA의 유전 염기 서열에 따른 상부 결합으로 이제 RNA가 만들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우리요, 이 DNA에서 항상 우리 조금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3개씩 끊어줘야 돼요. 3개씩. 염기가 3개가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서 3개,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뭐라 부를 거냐 하면 3개의 염기 조합이다 해서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코돈도 3개의 염기가 연속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RNA도 연속된 염기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코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게 되면 우리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즉 코돈 하나가 되는 거죠. 코돈 하나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코돈이 총 3개,
즉 염기는 9개죠. 염기 9개, 코돈 3개 따라서 아미노산도 3개가 지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용어 정리 같은 거 용어 설명 다 했고요.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사는 핵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고요. 번역은 세포질 또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전사의 정의가 무엇이냐 써주세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 게요. D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 갈게요. 번역도 정의 갑니다.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요것도 하나 정리해주면 중요하게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단백질이 합성되려면 단위체인 아미노산들끼리의 결합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이 결합 이름을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죠. 펩타이드 결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나면 이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밑에 툴팁 나옵니다. 전사된 가닥 찾기. 그러면 우리가 어떤 DNA 두 가닥 중에서 어떤 가닥이 전사됐는지 몰라도 RNA의 염기 서열이 나와 있으면 역으로 추적해서 어떤 가닥이 주연 가닥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염기 끼리가 상보결합인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DNA에서 RNA로 왜 번역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전사라고 좀 고칠까요? 전사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번역이 아니라 전사다라고 좀 고칠게요. 자, A, U 상보고요. T, A 상보, C, G, G, C.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RNA에는 T가 없기 때문에 그냥 T 대신에 U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요. 우리 이제 다시 옆에 있는 걸로 한번 연습해보면 항상 먼저 하기 전에 요 3개씩 끊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NA에서 3개의 연속된 염기를 3연기 조합. 그리고 이렇게 전사 과정을 거쳐서, 글씨 조금 날라가서 다시 쓸게요. 전사 과정을 거쳐서 RNA가 되면은 그때는 RNA의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부르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상보결합 해보면 GCA니까 CGU 해주시고요. 얘도 하나 끊어놓을게요. 미리. 그 다음에 CCA니까 GGU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끊고 그 다음에 ATG죠. ATG니까 UAC 또 끊고요. ACC니까 UG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돈이다. 코돈이고 이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방금 전에 용어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빠르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DNA 줄치시고요.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 3염기 조합입니다.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해석하게 되면 트리플렛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밑에 줄칩니다. 그 밑에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코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낚아서 문제 내는 경우 많으니까 잘 DNA를 묻는 건지 RNA를 묻는 건지 조금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코돈이라고 하는데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총 몇 종류가 있냐라고 물으면요.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이에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염기 총 4종류 있겠죠. 요 자리에도 4종류 있어요.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에도 4종류 있겠죠. 똑같이 겹치는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에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결국은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냐면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64종류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단백질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20종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코돈의 종류가 단백질의 종류보다 많아야 됩니다. 즉 그래야 20종류라는 단백질이 다 충족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코돈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코돈표는 항상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구나 찾아내시면 돼요. 우리 그냥 요거는 너무 시력이 나쁘지 않은 이상 다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NA 염기 서열 나와 있습니다. 3개씩 먼저 끊어주세요. 이렇게 3개씩. 요거를 먼저 해주셔야 나중에 실수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쭉 길게 있으면 안 끊고서는요 결국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3개씩 끊어주시고, 자 그럼 얘를 전사시켜 보겠습니다. 상보적으로 AAA니까 U 와야 되겠죠. 끊을게요. 그 다음에 GCT니까 우리 CGA 와야 되겠죠. 끊고요. 그 다음 CGG니까 GCC 끊고요. GAACUU 와야 되겠죠. 그 다음 CCA 왔으니까 GGU. 그 다음 AGA니까 UCU. 뒤에도 AGA니까 UCU. 마지막 CC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찾아오시면 돼요. 아 UUU라는 코드는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느냐를 봤더니 여기 있네요. 페닐알라닌. 그래서 페닐알라닌 적어주시면 돼요. 페닐알라닌. 자 그 다음에 CGA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CGA가 여기 있네요. 아르지닌.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잠깐 스톱 시켜놓고요. 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쌤은 이제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알라닌 올 거고요. 그 다음 류신, 글리신, 세린, 그 다음에 프롤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다 지정했어요. 총 아미노산이 8개 종류가 나왔으니까 우리 펩타이드 결합은 몇 종류일까요? 몇 개일까요? 우리 항상 쌤이 얘기했던 게 아미노산 2개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하나 있으니까 총 펩타이드 결합 개수를 알려면 아미노산 개수 빼기 1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지금 아미노산이 지금 8개 있구나.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7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7개. 이런 것까지 앞에 거 끌고 와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앞에 거 잊지 마시고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팁 나옵니다. 코돈과 아미노산의 관계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서 단백질의 종류가 아니라 아미노산의 종류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큰 실수를 했네요.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훨씬 많아요. 죄송해요. 자, 그럼 밑에 아미노산의 관계 나옵니다. 코돈과 아미노산 관계. 아미노산이 20종류다 보니까 코돈이 20종류 이상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이기 때문에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쓰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지정해야 된다. 만약에요 1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염기가 총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4종류밖에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하겠죠. 틀려야죠. 그럼 만약에 2개가 하나의 코돈을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한 자리에 4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자리에도 4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하면 16종류 나오겠죠? 이것도 충족이 안 돼요. 따라서 3개는 최소 돼야 아미노산 2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돈은 연속된 3개의 염기다. 그 이유는 3개가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쪽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요. 이거는 한번 점검 한번 체크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에서 3염기 조합 나와 있고요. 밑에 코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DNA, 얘가 RNA다. 이중가닥, 단일가닥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떤 가닥이 주형 DNA다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RNA를 보면서 어떤 게 주형 가닥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역추적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3개씩 먼저 끊어보도록 할게요. 3개, 3개, 3개.
그러면 CGU라는 RNA에서 염기를 가지려면 그전에는 G, C, 그 다음에 U면 A가 U로 전사될 거기 때문에 DNA에서는 GCA를 가졌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면 얘는 CGT라서 안 되고요. 얘는 GCA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주형 DNA는 2번이다. 2번 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항상 상부결합을 하기 때문에 염기는 상부결합되는 염기끼리는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NA에서 상부결합을 얘기해보면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부결합이죠. 그럼 아데닌이 30%다? 타이민도 30%여야 되겠죠. 그 다음 구아닌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사이토신이랑 비율 같아야 돼요. 그러면 30%, 총 60%를 얘네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40%는 얘네 둘이가 똑같은 비율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 20%씩 차지하게 되겠죠. 정답은 20%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뒤에 유전자 이상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녹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